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사건들만 해도 교통사고 전혀 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째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들을 보았고, 이런 사례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분들은 나의 사건이 단순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구속까지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로 배정되었다면 나의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 전력, 운전한 동기, 사고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처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23년에 1회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고 사고 없고 0.079%입니다. 저 벌금인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름 가늠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기준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떤 것이고 그 기준대로 처리될 거라고 그대로 믿었을 경우에 어떤 낭패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모든 의뢰인들이 하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세 번째는 변호사 비용 얼마예요? 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검사 때 셀 수 없이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했지만, 오늘 제 앞에 온 사건의 당사자가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고 첫 번째는 수치가 몇이었고 두 번째는 수치가 몇이니까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할 때, 과거 내가 처리했던 유사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봐서 그때 벌금 400 했고 그로부터 5년 지났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오늘은 500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고, 지금 앞에 있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할까는 건 그때그때 결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유사 사례 따위 제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찾아보고 겁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심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한테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치한다는 거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는 의미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송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검사님의 결정인데, 음주운전 사건은 검사님이 예외 없이 재판에 넘기는데, 그 넘기는 방식은 구공판이 있고 구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은 재판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벌금만 내게 하는 거, 즉 내가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지 않고 판사 얼굴 볼 일이 없는 거고, 구공판을 하게 되면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내가 가야 되고 판사 얼굴 도장 찍고 판사가 판단을 해서 감옥 가는 징역이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벌금,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약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 때는 구공판인지 구약식인지를 문자로 알려주는데, 이때 약식이란 단어가 있으면 나 재판받지 않고 감옥 갈 일 없고 돈 내고 끝내는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지만, 구공판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벌금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재판이 열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못해도 4, 5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내가 감옥 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벌금이 높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더 낮은 확률에 들어가서 감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로서는 검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담당 검사가 누구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검찰에서의 배당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각 검찰청에 배당을 하는 걸로 지정된, 대부분은 차장 검사님인데 배당을 하시는데, 이때 검찰청에는 검사 말고 검사 직무 대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검사는 아니고 수사관 중에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검사의 업무 중 일부를 마치 검사처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구공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식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담당자를 확인했을 때 이분이 검사가 아니라 직무 대리라고 한다면 나 벌금, 즉 약식으로 끝나겠네라는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 다 무시하시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담당자가 직무 대리로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오케이, 나는 벌금이구나, 끝, 안심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직무 대리분이 보셨을 때
이거는 아무래도 내 선에서 약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재판에 넘어가서 판사의 결정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라는 판단을 하거나, 혹은 그분은 약식하지 뭐 해서 결재를 올렸더니 위에 결재자인 부장검사님이 보셨을 때는 구공판에서 재판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재배당을 통해서 다시 일반 검사한테 갑니다. 그럼 그 검사는 약식할지 구공판할지 다시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리선에서 끝날지 재배당을 통해서 일반 검사한테 갈지를 알 수 없으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사건이 직무대리선에서 끝날지 재배당 통해서 일반 검사한테 갈지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나의 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직무대리로 배정됐다면 직무대리선에서 정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재배당을 통해서 검사한테 가더라도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내려드리고 싶은 결론은, 내가 어떻게 처리될지 확인하고 싶어서 담당자가 직무대리야 검사야 이거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점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결과가 약식인지 부공판인지 벌금인지 징역인지 집행유예인지 이거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음주운전이 난 아닌데 집에 와서 술 한잔 하는데 경찰이 불러서 음주 측정을 해서 수치가 나와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았다, 이건 부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땐 해야 될 일이 달라지지만, 절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은 자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또 하나의 단골 이슈는 면허 취소에 대해서 구제를 받고 싶다고 하는 점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 넘거나 안 되더라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는 무조건 취소됩니다. 취소를 안 되게 할 수는 없고, 취소가 된 거를 정지로 바꾸는 경감시키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면허 구제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 신청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으나 이 두 가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항상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면 통상은 면허 정지로 바뀌게 되는데, 면허 취소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운전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의뢰인분들의 직업을 말씀드리면, 화물차 기사, 쿠팡맨, 에어컨, 정수기, 간판 설치하고 수리하시는 분들, 프로 골프 선수, 골프장들은 보통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운전이 너무 필요하고, 회사 영업직, 고객을 만나러 지방 곳곳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싱글맘이어서 아이를 등하교 시켜야 되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내가 매번 병원을 모시고 다녀야 되고,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데 다 자기가 제일 운전해야 되고, 운전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장 억울한 분들이십니다. 실제로 해보면 직업이 뭐라고 해서 꼭 더 가능성이 높고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심판은 그 누구도 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한다는 거는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인데, 나라에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은 가사 그 결정이 다소 과하더라도 바뀔 가능성보다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건에서 내가 면허 취소를 받은 건 억울하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거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면허 취소라는 결정은 합당한 결정이어서 아무리 내가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이길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뿐, 행정심판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담당 검사나 판사가 아니 음주운전해놓고 반성하기는커녕 또 운전하겠다고 면허를 살려달라고 저러네, 벌금할 걸 징역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참고로 검사나 판사는 행정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가 행정심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해서 졌다 하더라도 원래 예정된 면허 취소만 있을 뿐 취소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해보셔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검색을 통해서 아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일정 금액만 입금하면 면허 구제를 바로 신청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의뢰인을 통해서 본 거는 정말 놀랐는데, 본인들은 면허 구제 확률이 70%라고 홍보를 하면서 오픈챗을 열어서 선착순 10분을 모시는데 두 자리가 비었다고 하면서 200만원, 300만원 입금해주면 먼저 처리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영업의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제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국 통계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면허 취소가 구제될 확률은 10%를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라 하는 거는 저도 찬성, 그러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90일 안에 할 수 있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듯이 면허 취소 3년 받은 분이 연락 와서 작년에 3년 취소를 받았다고 해달라고 하면 이미 90일이 지나서 못해요.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앞으로 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고 잘못했을 때 어떤 낭패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자기 사건에 맞는 준비가 중요한데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유무, 전과 비교적 어떤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 대입해서 다른 사건과 함부로 비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특히 많은 영역입니다. 부디 이런 과오를 저지르시지 않도록 사건의 직면에 있다면 꼼꼼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